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2017년 급등을 제한할 것인가, 메가 펌프의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17년도에 1600%가 넘게 상승력을 갖고 왔던 리플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72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을까?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1세대 코인으로 우리는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요 세 아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죠. 리플은요. 지금 얼마입니까? 720원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오늘 날짜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등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TV 토론도 있었거든요.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해리스와 트럼프가 10일 첫 TV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미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초박빙 판세 좌우할 고비가 나오고 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이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밀리면서 지금 시장은 하방 압박을 아침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 해당되는 정치, 사회 이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 어때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맛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50bp 내릴 것도 25bp만 내려서 금리 인하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물가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리플 코인 또한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는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코인으로만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우린 고래라고 불리우죠. 이러한 아이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 당연히 주식시장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모두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코인, 리플 코인도 그에 맞는 그대로 영향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시점은 다시 또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미국 야간 선물이 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 반등의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1.22%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플러스 전환된다. 확실하게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리플 코인 혼자서만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시죠. 현재 시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국 야간 선물의 움직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1%가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 메이저 코인들의 반등력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 리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대외적인 이벤트, 물론 이 리플 하면 떠오르는 게 SEC도 있겠죠.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묻혀지고 있다. 근데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금리, 금리가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해당되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크게 압박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죠. SEC는 왜 빼놓고 얘기하냐? SEC는 말 그대로 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항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SEC가 굉장히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SEC는 왜 항소를 안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CBDC 대표적입니다. 미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자, 디지털 화폐. 당연히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고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과 손을 맞잡고 있는 것도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전 속도가 높아진다. 당연히 리플 또한 움직임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말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현재 CBDC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속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본에서도 CBDC를 빨리 발행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발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다. 연말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리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대외적인 이벤트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 또한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그 전에 우리 경험 한번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노동 시장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시장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하방 압박을 크게 갖고 오는 건 니플뿐만이 아니었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노동시장의 우려가 커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에 우리가 대외적인 이벤트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기준금리를 얼만큼 내릴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50bp를 내릴 것인가? 25bp를 내릴 것인가? 어떤 부분이든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리를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됐어? 그럼 어때요? 고래들을 마찬가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 반대 방향으로 금리를 낮춘다. 당연히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겠죠. 얼만큼 낮추냐에 따라서 그 투자 자금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리플 코인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SEC 건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리플 코인의 강력한 홀더분들은 1,500원의 매입 단가, 2,000원의 매입 단가인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들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비중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높인 다음에 매입 단가를 낮추고 해당되는 수익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매수하셔라, 언제 매도하셔라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만 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같이 받으신 다음에 확실히 수익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던 2017년 급등을 재현하나 메가 펌프가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왜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를 갖고 있을까? 당연히 리플 코인은 지금까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압박감을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4년 넘게 공방을 펼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자, 차트의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일봉에서 주봉으로 바꿔보시죠. 이 동그라미 부분이 보이시죠? 동그라미가 어떤 부분입니까? 1,000원대입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 자, 1,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을까? 자,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리플 코인의 홀더분들 또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었거든요. 왜? 이 1,000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1,000원대 라인은 SEC가 리플을 압박하면서 이 1,000원을 못 넘게 해당되는 시장에서 이 단가를 못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만 맞으면 떨어졌다. 1,000원만 맞으면 떨어졌다. 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였다. 근데 지금 SEC 건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끝내시죠. 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SEC가 이 부분에 가지고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10월 초까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소를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겠다? 이거 SEC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보면 SEC 건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물어가는 악재성 이벤트다. 그러면 이 1,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확실한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리플 코인 뭐 1달러를 돌파합니다. 3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시키는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 움직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거래소에서는 리플이 잔고가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거래소에 잔고가 최저치라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부분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매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단가가 7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지고 지친다.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과 함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닥 구간에서 매도한다는 건 다시는 이 바닥에서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매도하고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점부터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매 대응 전략을 통해서 매입 단가를 확실하게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을 만들어 간다면 확실한 수익권을 높이면서 손실 구간은 낮출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리플 코인 미국 대통령 선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금리 변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9월 이후 큰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누가? 바로 리플이. 자, 대통령 선거는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25년도 초에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TV 토론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반등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이슈화가 되는 만큼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지만 정치 테마 해당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에 움직이는 금융시장 또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또한 마찬가지죠. 25bp를 내릴까, 50bp를 내릴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언제? 다음 주에. 그렇다면 그 시장의 관망에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SEC 건도 그렇습니다. SEC 리플 소송의 항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SEC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항소를 했는데 지게 된다? 그럼 그 재정적인 부분은 모두가 다 SEC가 떠안아야 됩니다. 당연히 시장에선 이 부분을 기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아니라 10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10월은 해당되는 항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 항소를 안 하면 끝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CFTC가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같은 미국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SEC는 코인의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FTC는 뭐라고 합니까? 80%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왜 이렇게 틀릴까요? 지금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해당되는 4년 내내 이 1,000원대 라인을 못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SEC 건이 해결됐으니까 다시 1,000원을 돌파했을 땐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크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SEC 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하나 있거든요. SEC가 최근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뉴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SEC는 가상자산 10개에 대해서 증권성 입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자,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코인 시장에 힘을 끼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가 SEC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 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 캠프 또한 당연히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25년도 초에는 25년도 미국의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멘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은 은행처럼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 부분은 대출로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이 대출로 연계된다. 이자 부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곳에서 리플 코인을 사고 해당되는 물을 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시장에 확실한 시장 규모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 수탁 사업인 커스터디 사업은 얼마어치의 시장 가치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10조 달러입니다. 자,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의 전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시장 규모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수월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IPO도 ETF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부분도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법원에서 결정 났습니다.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리플 더 이상의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이 계획에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겠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의 연결 관계가 높아서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흥미로운 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CBDC를 하든 모두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니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정치판도 그렇고 미국 법원들도 그렇고 니플 코인의 힘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IPO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두 가지는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25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크게 작용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더욱더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게 SEC 건이 해소가 되었다. 경기 침체 우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반등 구간은 여기 7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제대로 된 시세와 제대로 된 변곡점은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내 매입 단가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비중 관리라는 거는 지금이 아무리 바닥 구간이고 해당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과도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비중을 100% 몽땅 다 싣고 갑니다.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개인 승리이기 때문에 개인 심리를 이 부분을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매매 대응, 그리고 비중 관리, 그리고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필요하겠죠. 수익 구간 관리라는 건 뭐냐? 반등 가서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올라갈 거니까 들고 있어야지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중을 나누는 거, 비중 나누는 건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익 구간 관리 또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CPI 발표가 하고 나서 시장의 흔들림은 크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코인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시점에 확실한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